사람들이 늘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늘 멋진 몸매를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정말 넘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졌니? 타고난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모두 이 간헐적 단식 비법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 통통했던 시절이 있었고 늘 피곤하고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늘 실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소개드릴 저만의 간헐적 단식 비법을 통해서 진짜 제 다이어트 여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2년 동안 사용한 이 간헐적 단식 비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털어서 공개해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빈틈없이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영상을 스킵 없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미친듯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신체의 기능을 해킹해버린 슈퍼휴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살 빼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당시 건강에 좋다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본 것 같아요. 비건도 해보고 고기만 먹는 카니보어 식단도 해보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현미채식 등 정말 많은 걸 해봤어요. 약 4년에 거친 이런 모든 시행착오 끝에 정말 효과 있는 것들만 거르고 걸러서 저만의 최적화된 다이어트법을 개발했고 그중 살아남은 것 중 하나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살이 빠지는 건 정말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것이고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정말 업무 효율이 2배는 증가할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헐적 단식은 다음 4가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방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두 번째, 체내 염증을 줄이는 것,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하고 네 번째, 뇌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지방대사 시스템을 개발하면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뺄 수 있고 체내 염증이 줄어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되면서 건강이 개선되고 신체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력이 상승합니다. 뇌 기능을 강화시키면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걸 직접 체감하고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을 냉장고로 비유해봅시다. 우리가 냉장고에는 어떤 걸 보관하나요? 보통은 자주 먹는 음식들을 보관합니다. 즉 씻고 편하게 열었다 닫으면서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죠. 이 음식들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럼 냉동실은 어떤가요? 냉동실은 보통 한 번에 다 못 먹을 것 같은 음식들을 얼려놓거나 오랫동안 먹은 음식들 혹은 길게 보관할 것들을 보관하죠. 하지만 이걸 곧바로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해동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있는 거 바로 꺼내 드실래요? 아니면 냉동실에 있는 거를 꺼내서 3시간 동안 해동해서 드실래요? 보통은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걸 바로 꺼내 먹는단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 냉장고가 바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사용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냉장실이 비었을 때 우리 몸은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슐린이 낮을 때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꺼내다 씁니다. 그런데 지방대사 연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건 어떤 의미냐? 냉동실의 음식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지만 손잡이가 얼어붙어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손잡이를 안 쓰니까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계속 축적되는데 역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이 냉동실을 이제 좀 자주 사용해보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남는 음식이 분명 생긴단 말이에요. 이 남는 음식을 일단 얼려놓고 다음 배고플 때는 또다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남는 음식을 먼저 먹어야 음식들이 안 쌓이고 냉장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신진대사 유연성입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바로 우리 몸에 원래 내포되어 있던 이 지방연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가 점점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해가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체내 염증 감소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강화는 어떤 효능이 있냐 설명드릴게요. 원래 체내의 염증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염증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병사와 적군의 해로운 균들이 서로 싸우면서 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치료되는 것보다 염증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적군이 이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체내 염증이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가 마탱이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몸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몸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몸이 언제나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지방을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방은 우리가 보통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할 비상식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비상식량을 끝까지 아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염증이 늘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민감도가 올라가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염증이 쌓이지 않도록 제때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휴식을 가짐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공복을 취함으로써 말입니다. 신체가 자꾸만 음식물을 소화하고 있다면 내장기관은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소화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신체의 휴식기를 길게 가져감으로써 휴식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신체의 염증, 노폐물, 독소들을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염증이 적어야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번영을 위해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즉 에너지 수준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는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효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항상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어떻게 하면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뇌기능 향상에 대해서는 케톤이라는 것에 대해 다뤄야 되는데 이건 정말 따로 영상을 한 편 제작해야 합니다. 키로제닉에 관한 영상을 제작할 때 함께 다룰게요. 여기서는 왜 간헐적 단식 중에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두뇌는 생존 모드가 발동이 됩니다. 이때 생존 모드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 두뇌의 집중력은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왜냐? 두뇌가 생존 모드일 때는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해서 생존 자원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주지 않고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단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장점을 활용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할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멈추면 그때부터 단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식 시간에 따라 간헐적 단식의 이점이 나뉘게 됩니다. 조금 짧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체지방 감소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긴 단식은 염증, 독소 등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초보자시라면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를 16대8 간헐적 단식이라 부르고 16시간 단식 시간 그리고 8시간의 식사 시간이 있는 겁니다. 왜 16시간이냐? 우리 몸은 16시간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사 유연성, 자가포식, 노화 예방, 피부 미용 등 단식에 대한 이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전날 7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냈다면 16시간 후인 오전 11시에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단식 중에는 무엇을 섭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칼로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는 건 허용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설탕이나 감미료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칼로리 0인 제품, 예를 들어 다이어트 콜라, 칼로리 0 다이어트 간식 안 됩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의 문제는 호르몬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뇌 손상을 발생시키는 흥분 독소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제발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물, 커피, 차를 제외하고 어떤 칼로리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단식 중에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뤘고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단식을 마치고 어떤 식사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가공식품, 식물성 오일, 설탕, 술, 트랜스 지방만 아니고 식단으로 모두 자연식품을 구성했다면 모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단식 중에 운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식을 깨고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 가장 큰 궁금증일 겁니다. 제 의견은 두 개 모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이 목적이라면 단식 중에 운동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마치기 직전에 운동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걸 오랜 기간 선호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만나면 마치 체지방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근육 내에는 약간의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식 중에 운동을 하면 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운동 중에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감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하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전날 저녁을 먹고 나서 야식과 간식을 먹지 않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디카페인 커피로 만든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보통은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공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에 다양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한 식단을 포만감 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3시쯤에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간식으로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에는 집 반찬이랑 밥이랑 고등어 김치찜 자주 해 먹고요. 그리고 자기 전 3시간 이상은 공복을 지켜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효과는 정말 굉장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체를 찾아 슈퍼휴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